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연음 모델입니다. 글자 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음이 바뀌고 외국어 학습, 다양한 외국어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자 기호가 가진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배운 처음에 학습이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언어학자들이 개발한 발음 기호 대신에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사용하는 한글의 외래어 표기라든가 외국어 표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모습, 훈민정음 표기 방식으로 소리를 표현한다면 글자가 바뀌고 그 글자 표기 원리에 의해서 발음이 바뀌는 그러한 과정을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들, 제 다른 동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글자 표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F 같은 경우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영어의 V 소리와 같은 경우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번데기 기호로 나타낸 표기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어서 나타내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표기를 변경함으로 해서 소리가 달라지고 각각의 소리에 맞는 표현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의 강의에서는 영어 발음 기호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글, 즉 훈민정음 표기라서 가능한 영어 발음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음 원리를 적용한다면 발음 기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어의 발음 혹은 다른 외국어의 발음까지 여러분들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 보시면 제가 다른 외국어, 대표적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표현해서 나타낸 글자 표기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모두 글자 표기 원리를 변경하고 새롭게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글자 그대로 읽어내면서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문장은 위에서 표시된 영어 문장 표현입니다. 자, 오늘 밤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영어를 이해한다면 알파벳의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 즉 자음이나 모음을 쭉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받침 표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서 밤이라는 표현을 보면 비읍의 아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미음, 받침을 표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 방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 표기에서 훈민정음 표기로 드러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what 이렇게 표현된 표기 원리에서 와라는 발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훈민정음 표기가 가능한 원리지요. 와라는 발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나 다른 발음의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와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발음 기호로도 만만치 않은 표기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발음 기호에서는 what 같은 경우는 W 뒤에 A, 즉 이런 경우에 W가 엄밀하게는 훈민정음 표기 당시에 아래 이음, 여린 이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글자 표기에 더 가깝겠지만 현재의 한글 표기도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what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이 발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w a 라는 발음
W 뒤에 A 있는 이 상태가 와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발음 기호로 완벽하게 우리말의 와와 같은 소리를 발음 표현할 수 없고요. 대신에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what 받침 표기까지 사용하고 와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기된 글자를 읽어보면 What time should we meet tonight? 마지막 tonight 뒤에 티읕 받침을 약간 흘리듯이 소리를 냈습니다. 받침 표기 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말에서는 받침을 7개 혹은 8개의 받침만으로 소리가 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의 발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 표기에 되어 있는 글자도 때에 따라서는 읽으면 됩니다. 자, What time should we meet?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할 부분이 뭐냐면은 와라는 글자와 위라는 글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 몇 시에 만날까에 해당하는 소리들을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at time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what time에 어떻게 해서 글자가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소리를 보겠습니다. WHA를 와로 표현했고요. T를 티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면 받침으로 티읕이 들어가면서 what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오와 아가 섞인 와와 같은 발음, 이러한 발음을 발음 기호로는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받침으로 합쳐져서 what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at 이렇게 되고요. 뒤에 t는 티읕으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글자 표기가 모음의 경우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I 같은 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가 I 소리가 나지요. 때에 따라서는 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음이 엉망진창의 발음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알파벳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 표기를 적용한다면 이 I라는 모음이 2개의 발음, 아이가 되고요. 앞에서 와와 같은 발음도 우리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가 I로 소리 나고요. M은 미음으로, 그래서 what time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T와 T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알파벳 방식에서는 what time, what보다는 받침의 티읕이 약하게 거의 들리지 않으면서 what time 이렇게 우리 글의 받침 표기처럼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글자로 표현되는 과거의 발음이 변화되었고 글자는 바뀌지 않는 알파벳 특성, 대략 7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알파벳은 글자 표기가 변경되지 않았죠. 대부분의 글자. 그래서 지금도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변경되고 훼손되면서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했다는 근거는 아래 동영상에서 보시면 3.1절에 살펴보는 외래어 표기,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본어 방식으로 이 글자 표기 원리가 변경되면서 우리의 발음들을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렇지만 훈민정음 표기 원리의 기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what time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at time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should we meet, 이 발음 같은 경우에 각각의 원리는 이렇게 되겠죠. sh는 시옷, 우리말의 쉬에 가까운 소리겠지만 여기서는 시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ou는 유로 소리가 나고요.
L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알파벳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원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는 바뀌었는데 글자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D는 디귿으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shoul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우리말에서 should 이런 발음이 아니라 should 이렇게 받침에 해당되는 소리를 읽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했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소리의 호흡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침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should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표기에서 윗소리와 같은 게 영어에서는 우이를 어떻게 발음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따라서 WE와 E로 표현된 이런 글자를 우리는 위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은 미음으로 했고요. E는 길게 나지만 장음 표기는 하지 않고 그냥 E 글자로 썼습니다. T는 티읕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해 놓고 보면 글자가 어디에서 호흡이 멈춰야 될지 표현이 안 되지요.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이러한 소리 호흡의 표기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should의 그리고 mi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래 글자 형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 언제 만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should의 mid 우리 만날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hould의 mi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로서 받침 표기가 등장하고요. 다음이 tonight입니다. tonight 마지막에 제가 티읕 받침을 약간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했기 때문에 우리말 받침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침으로 표기된 글자를 대부분 약하게 흘리듯이 소리 호흡의 끝자락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tonight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각각의 글자 표기 원리를 보면 T는 티읕으로 했고요. O는 우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어는 알파벳 A, E, I, O, U 모음의 글자 5개 가지고 계속해서 모음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발음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O가 우로도 나는 이러한 소리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R로도 소리 나기도 하고 O로도 소리 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알파벳이 가진 글자 표기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모음이 엉망진창으로 발음되고 우리가 발음 기호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글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N은 니은으로 했고요. I는 I로 소리가 납니다. GH는 소리가 나지 않지요. 이 GH 같은 경우에서는 알파벳의 그 발음, 이 발음 기호로서 언어학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는 이런 이야기 했죠. GHOTI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는 FISH로 발음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GH가 영어에서는 F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O가 I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TI는 She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발음 기호 없이는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서는 GH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T는 티읕으로 소리 나고요. 그러면 I라는 글자가 두 개의 모음 아와 이로 발음나듯이 이 글자들이 합쳐지면 tonigh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시에 우리 만날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8시에 정각에 만나자. 물론 밤이겠죠. PM. 여기 생략해 놨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음이 바로 이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당황스럽고 어려워 보이는 글자 표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et's meet at 8 o'clock. 여기에 대한 것이죠. 8시 정각에 만나 이런 표현이지요. 자, 각각의 소리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eet 이 표현입니다. 먼저 L은 우리말로 옮길 때 자음 2개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L을 니을 2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이 자음 2개인 니을처럼 우리말에서 쌍디귿, 쌍비읍, 쌍기역처럼 이렇게 쌍리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글자 하나가 2개의 글자를 나타내지 혹은 2개의 소리를 나타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알파벳 X를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X 발음에서 X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크와 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발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읔도 되고 시옷도 되는 소리가 되지요. 자음 하나가 글자 2개, 달리 말하면 소리 2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벳에서 남아있는 소리 2개는 L과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은 리을 2번입니다. 그러면 리을 2번을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앞에 리을은 을의 입모양을 하는 형태로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뒤에 리을은 이제 명확하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에와 티읕, s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글자들이 어울려서 소리가 날 때 아래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글자 원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리을이 2번 들어갔고요. T에 해당하는 소리가 받침의 왼쪽, 그리고 시옷에 해당하는 소리가 받침의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끝나지만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받침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let 그리고 시옷을 약하게 le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Let's meet 이렇게 발음되는 과정입니다. M은 미음으로 했고요. 이 이는 마찬가지로 이로 표현했습니다. T는 티읕이고요. 그러면 리을을 2번 겹치고 티읕을 받침으로 시옷을 받침으로 하면 이와 같은 글자의 모양으로 되겠고요. 훈민정음 글자에서처럼 이렇게 첫 소리에도 자음이 겹치고 받침에도 자음이 겹치는 상태가 됩니다. 흔히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러한 글자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 기호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받침으로 이해하는 과정. 훈민정음에서는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이 글자 표기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글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사람의 소리라는 것이 하늘과 땅, 사람, 이 우주에서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연결되고요. 바꿔 말하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가 이렇게 글자의 받침 형태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표기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는 글자가 소리로서 표현돼서 호흡될 때 이 호흡의 과정에서 한 번의 호흡으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let's 이러한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Let's mee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시 정각 at 8 o'clock 여기에 해당하는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에로 소리가 났고요. T는 티읕 그 다음에 8에 해당하는 숫자지요. 에와 2와
GH는 역시 소리가 나지 않고요. T. 그래서 A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O는 어로 소리가 나고요. C는 Q. L은 마찬가지로 리을 두 번. 그리고 O는 다시 아. 그리고 CK가 키읔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이 세 개가 겹치는 상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면 자음 세 개가 겹쳤을 때 어디에서 호흡을 연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에는 없지만 우리의 글자 표기에는 으 발음이 있습니다. 이 으 발음이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외래어 표기법의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고 우리의 영어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이 으 발음 표기.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보면 으 발음을 자음 뒤에 결합시킴으로써 일본어처럼 자음 모음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글자 표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음이 세 개 겹칠 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럴 때만 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음이 겹치면 무조건 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인식할 때 이렇게 자음이 여럿 겹쳤을 때 그때만 필요에 의해서 을을 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 at 8 o'clock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리을이 두 번 활용될 상황과 그 다음에 키읔,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럴 때 훈민정음에서 사용되는 으 받침, 으 발음, 이 으 글자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빼고는 자음이 겹치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을을 넣고 받침을 사용하지 않고 을을 넣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학 원리를 적용한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시 정각에 해당하는 것이 at 8 o'clock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o'clock에 대해서도 그냥 기본 상식으로 한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o'clock에서 O 뒤에 이러한 작은 쉼표처럼 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데 저게 왜 생겼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어 단어 OF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of the clock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각이라는 표현이 시계가 발명되면서부터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에 의하면은 시계를 보면 말이야 이런 표현에 해당되는 게 o'clock이라는 거죠.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인류들은 해 움직임으로 보통 표현했고요. 그리고 시계가 발명되면서 of the clock, 시계에 맞춰서 보니까 말이야 시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되면서 정확한 시간 이런 개념으로 o'clock이 되었고요. of가 발음이 생략되면서 여기에서 쉼표처럼 보이는 저 기호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뒤에서 of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꺼져 이런 표현인데 이 발음이 get out of here 이렇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가 되는 과정과 발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out of here 이러는 게 아니라 get out of he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소리를 띄어쓰기 없이 우리가 알파벳을 우리의 글자처럼 소리 호흡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영어 학습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문자로 표현할 때 단어 단위로 띄어쓴 것이지 실제 소리에서는 거의 띄어쓰기 없이 get out of here 이렇게 같이 발음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글자 표기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기억으로 표현했고요. E는 E로, 그리고 T는 T으로, O는 A로 소리가 나고요. U는 U로 소리가 났습니다. T는 T이고요. O는 O로, 그리고 F는 V 소리가 납니다. F하고 V는 소리를 내는 위치가 같습니다. 둘 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방법이고요. 윗소리는 목젖이 울린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윗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H는 히읗, 그 다음에 E는 이어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R은 리을로 했고요. 마지막 E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get out of here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의문 원리에서 여기에 T 소리가 있습니다. 이 T 소리는 앞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T가 아니라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게라가 되겠죠. 또한 여기에 T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났기 때문에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of와 같은 이러한 전치사는 기능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나 오로 소리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발음에서는 어 발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 of가. 따라서 여기까지 보면 get out러 이렇게 되는 것이죠. get out러 here 마지막 H는 히읗으로 했고요. 뒤에 부분은 here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막말 중에 꺼져 표현할 때 get out of here 이렇게 들리는 원리고 실제로 이렇게 발음할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리을 소리, 이 리을 소리가 우리말 리을과 가장 가까운 소리입니다. 우리말 리을이 영어의 L이 아니고 R도 아닌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리를 이제 조합해서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해한다면 get out of here 이렇게 발음되고 실제로 띄어쓰기 없이 한 번에 빠른 속도로 발음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연결되는 소리와 우리말에 없는 모음을 표현하는 방법 혹은 영어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어 모음 그리고 T와 같은 발음에서 연결되어 표현될 때의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는 단순히 영어 발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함께 표기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글자 표기로 발음을 바꾸고 글자 표기 원리가 변경되면 연결되는 발음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인공지능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글자를 소리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인공지능에서 활용하는 기본 원리 학습 이론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인간이 무한한 언어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언어 표현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GPT의 표현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원리, 여기에 글자 표기를 통해서 소리가 바뀌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발음과 다른 기호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